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렸다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짓을 했느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독립을 선언한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독립을 선언한 두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예 그 두 나라를 공화국으로 독립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전투적인 연설을 하던 끝에 오늘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리주의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영토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지도, 이 CNN에서 보여준 지도인데 그 우크라이나의 동쪽만 잘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위에 작은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게 전체 우크라이나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 작은 빨간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이 확대된 것이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사진 그 지도 모습인데요. 러시아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빨갛게 표시된 주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죠. 거기가 이제 하나의 독립국으로 이미 독립을 선언을 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주가 또 뭉쳐져서 또 하나의 독립 지역을 선포를 하고 있는, 독립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분리주의자들이 이렇게 독립선언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2014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친러시아 정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모스크바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군과 계속해서 소규모 전투를 벌여왔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러시아가 침공을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에다가 폭격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반군이 공격한 것이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상황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좀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 외무장관 장-이브 르드리앙, 이름이 장-이브 르드리앙은 독립된 두 지역들을 인정하는 것은 이 독립되어져 있는 요 지역하고 요 둘러싸고 있는 요 지역하고 두 지역을 인정을 하는 것은 무기 없는 공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직접 국회 청문회에서 한 답변입니다. 이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분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토 지역이 분리주의자들이 지금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점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본인들이 여기 우리 땅은 우리가 독립할 거야라고 이야기한 그 땅 자체를 우크라이나 반군이 그 지역을 이미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땅 우리 땅이야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도발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도발은 러시아군의 지원이라는 것을 배제하고서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러시아가 그걸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우크라이나 군이 지키고 있는 땅들을 거기를 반군의 땅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더 광범위한 군사작전의 첫 단계일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두 가지 갈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러시아가 아주 고강도의 수를 좀 쓰고 있는 것이다. 반군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러면서 반군을 만약에 정벌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독립국으로 인정해줬는데 왜 너들이 건드려 하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이 이제 한 부류이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뭐가 있냐 하면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체를 공격할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키예프를 그냥 꼼짝 못하게 주변에 포위만 해놓고 실제로는 지금 친러시아 정부를 가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모여있는 이 동부 지역의 이 부분을 러시아로 흡입하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벌였던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목적은 이 동부 지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뭐 시간이 더 봐야 알겠고요.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동부만 먹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전체를 다 욕심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전체를 다 욕심내고 덤벼들려고 했다가 상황상 이번에는 동부만 먹고 퇴각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푸틴이 해놓은 말로 보아서는 이 동부 지역만큼은 지난번에 체첸반도 먹듯이 그렇게 크림반도 먹듯이 그렇게 이번에 동부 지역을 좀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이고요. 백악관은 즉시 러시아가 지원하는 공화국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국가로 인정한 우크라이나 동부 두 지역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 무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만간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준비해온 제재와는 별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군이 직접 침략해서 들어가면 예전에 나토 동맹국들하고 준비해오고 있던 대러시아 제재 방안, 이것은 별개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이번에 지금 푸틴이 독립국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금줄을 끊어놓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 끊겠다라는 예정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무부하고 재무부에서 조만간에 안건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미국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그 경제 제재가 결국에는 또다시 우크라이나한테는 2중, 3중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케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분명히 하건대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준비해온 신속하고 엄중한 경제 조치와는 별개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단계적 확대와 다음 단계에 대해 연합국 및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제사회에다가 약속한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결국 러시아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국제사회가 언제부터 러시아를 그렇게 믿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믿었던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언제든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이권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공산국가들은 특히 이 독재를 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피함을 모릅니다. 창피함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독재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왕들은요, 예전부터 왕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왕은 창피한 걸 모릅니다. 그게 왕입니다. 왜? 왕의 행동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창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동은 다 정당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왕의 권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체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가 돼버리면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각을 못합니다.
잘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누가 된통 깨우쳐주는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끝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면 했지, 끝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독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게 될 모습들이 저희 상당히 위험하다, 염려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민주주의 국가처럼 막 서로 공격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니까, 인간들이 서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공격하면서 받아치면서 이렇게 조율이 되어 갈 수 있는, 자체적으로 좀 조율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전체주의 국가들, 일당 독재 국가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 막말로 푸틴이 만약에 망명이 났다, 여기서 갑자기 치매 환자가 됐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러시아 내부에서 그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시진핑도 마찬가지. 그래서 위험한 거.